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근대 국민국가 수립 노력인 신해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해혁명만 하진 않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변법자강운동과 신해혁명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거 되짚어 본다면 청나라는 양무운동을 추진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산업 발전을 목표했죠. 하지만 같은 동양 국가인 일본에게도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 양무운동은 한계를 노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이 위기감을 느낀 청나라의 지식인과 청나라 황제 광서제는 캉유의 량치차오 등이 주축이 되고 황제인 광서제의 지지를 받아서 변법 자강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변법 자강 운동의 모델은 이들이 얘기했듯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어요. 중국보다 약한 나라였던 일본이 중국과 전쟁에서 승리할 정도로 강력해진 건 메이지 유신 같이 서양의 문물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우리도 일본처럼 하자. 그래서 일본을 모델로 입헌군주제를 모델로 하고 의회제도 도입을 주장합니다. 이런 걸 추진했지만 보수파의 정변이 일어나고 권력을 빼앗기면서 이 변법자강 운동은 100일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여인이 이 보수파의 우두머리였던 서태후였습니다. 그럼 개혁을 추진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광서제는 궁궐에 연금당하고 캉유의 양치차오 모두 일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서태후가 보수파의 우두머리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는 이제 변법자강 운동이 시행되지 못하고 그냥 보수파의 집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후에 이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발한 민중들이 의화단 운동을 일으킵니다. 자, 의화단 운동은 뭐 교과서에도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외국인과 외국 상품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타격을 입고 생활이 어려워진 민중들이 배의 강정이 높아진 상태에서 일으킨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거는 청을 도와서 외국 세력을 몰아내자라고 했기 때문에 청나라도 이를 지원을 했지만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의화단 운동을 이렇게 섣불리 지원했다가 이 베이징이 세계 8개국 연합군 뭐 일본, 이탈리아, 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뭐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면서 베이징을 또다시 점령당하게 되고 아주 가혹한 조약 그 내용의 신축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엄청난 양의 배상금을 물어내야 될 처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나라의 무능이 더더욱 부각이 된 거지. 그래서 이 보수파 세력도 더 이상 우리가 개혁을 안 하고 버틸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1901년부터 광서신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꽤 넓은 범위의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회를 개설하고 과거제 폐지하고 재정, 세제, 화폐, 사법, 교육, 학교, 군사개혁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공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908년에 헌법의 기초적인 내용이 담긴 흥정헌법 대강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일본의 제국헌법이나 대한제국의 대한국 국제화 비교를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식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면은 있어요. 근데 역시 얘네도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이런 권리를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대한국 국제보다는 낫지만 일본 헌법과 크게 나을 건 없었고 그리고 입헌군주제가 아니야.
여전히 전제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시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여전히 전제군주제를 유지한다는 한계는 존재한다. 그래서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이 크게 실망을 하고 이거 안 되겠다. 혁명해야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해혁명이 1911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자, 신해혁명의 배경은 중국에 지금 청나라가 이렇게 무능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지식인들 사이에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었어. 하나는 혁명파고 또 하나는 입헌파인데, 혁명파는 아예 청나라를 몰아내고 공화국을 수립하자는 주장을 하는 축이고, 입헌파는 청왕조는 유지하고 국회를 만들고 입헌군주제 실시하는 정도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대로는 안 된다라는 건 서로 공감대가 있는데, 아예 청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자는 혁명파고, 얘네를 유지하면서 입헌군주제 개혁을 하자, 이거는 입헌파란 말이야. 그런데 아까 봤던 이 흥정헌법 대강이 나와서 여전히 청나라는 전제군주제를 실시하겠다라는 게 드러나니까 입헌파 대부분도 개혁 가지고는 안 되겠다. 청왕조는 몰아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청나라에 대한 불만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국유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청왕조가 철도 국유화는 국가의 재산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지, 철도를. 근데 이걸 추진하니까 이를 반대하는 투쟁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신해혁명으로 발전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랬냐면,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자, 당시 청나라에서는 지방의 민간 회사들이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제 각자 철도를 만들고 있었단 말이야. 청나라는 개혁 추진 자금이 필요해서, 개혁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개혁 추진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의 철도를 국유화해서 국가 재산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담보로 해서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려고 한 거예요. 당연히 철도 건설을 추진하는 세력에서는 크게 반발하겠지. 아니, 이걸 외국에 또 담보로 잡힌다고? 자, 이렇게 되면 청나라의 철도가 외국에 넘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청나라가 외국에 갚아야 할 돈이 기존에도 엄청나게 많았고, 또 계속 어떤 사고가 자꾸 일어나서 청나라가 배상금을 물어줘야 될 일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철도를 담보로 잡히고 외국에다 돈을 빌리면 청나라가 이걸 갚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나라 철도는 외국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모든 철도는 외국으로 넘어가겠네? 그래서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요. 이것을 보로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이야.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 보로 운동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유화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분위기가 흉흉한 가운데 군대가 봉기하게 됩니다. 자, 우창, 지금의 우한인데, 우한 아주 유명한 도시죠. 안 좋은 의미로 그렇게 돼버렸지. 역사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는 도시긴 해요, 여기가. 자, 우창에서 군대가 봉기했고, 이 혁명은 순식간에 중국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이런 조건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 혁명파는 이미 다수였어. 중국의 지식인들 가운데 이제 청나라에 대한 미련을 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여기에 철도 국유화 반대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군대까지 봉기를 일으키니까 청나라의 많은 지방 정부들도 봉기하고 이탈했단 말이지. 그래서 청나라 정부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끌던 위안스카이에게 진압을 명령하게 됩니다. 모든 실권을 줄 테니까 반란 진압해달라. 그래서 이 위안스카이가 진압을 명령하고 진압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은 북양군이라는 아주 강력한 청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지. 자, 당시 혁명파의 우두머리는 순원이라는 사람이고요. 옆에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사람입니다. 자, 순원은 이미 건국된 중화민국의 대총통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임시 대총통이었던 순원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위안스카이에게 중화민국 대총통 자리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청황제를 퇴위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중화민국의 지배권을 줄 테니 기존의 청왕조를 네 손으로 끝내라라고 얘기한 거지. 위안스카이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청왕조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나라가 멸망을 하고 중화민국이 성립하게 되는 거지. 자, 요런 단계로 지금 중국에서 청나라에서 중화민국이 성립되는 이런 과정이 있겠죠. 1895년에 청일전쟁에 패배하고 변법자강운동,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했는데, 자, 보수파가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서 8개국 연합군에게 진압되고 베이징도 함락당하면서 청나라가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중국에서는 청나라 가지고는 안 되겠다. 혁명파, 입헌파 등의 개혁 운동이 활발했고, 청왕조도 위기감을 느껴서 개혁을 시도했는데 그 개혁이 바로 광서신정이죠. 문제는 뭐야? 광범위한 개혁을 시도했지만 전제군주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큰 반발을 가져오게 됐지. 그래서 이런 와중에 철도 국유화 반대 투쟁, 흔히 보로운동이라고 불리는 이게 벌어지게 됐고, 우한에서 봉기가 일어나면서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중화민국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